안녕하세요. 일러스트레이터 원현입니다. 오늘은 개체에 따른 먹칠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는데요. 그중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 남반사와 정반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남반사와 정반사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. 이 남반사와 정반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두 재질의 차이는 반사도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반사가 일어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 반사도는 개체의 표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. 한번 앞에 있는 자료를 봐보도록 할게요. 일단 개체를 볼 때는 주광과 반사광을 보셔야 하는데요. 이쪽 부분에서 주광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주광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쪽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반사광이라고 한다면 이 바닥에 맞닿아서 이 반사되는 이 반사광, 이 부분이 반사광이 되겠죠. 그리고 정반사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주광 부분을 한번 본다고 한다면 빛이 이렇게 맞닿아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이 부분이 주광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이 바닥에 부딪혀서 생기는 이 반사광 부분들, 이 부분들이 반사광으로 나눌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쪽 부분이 주광, 이쪽 부분이 반사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남반사는 개체의 표면이 울퉁불퉁할 때 일어납니다.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반사가 불규칙적으로 무분별하게 일어나서 저희 눈에 닿게 되죠. 그래서 이 주광빛이 이쪽에서 일어나서 다양하게 빛이 퍼지기 때문에 저희 눈에 넓은 영역이 주광으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정반사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정반사는 남반사와 다르게 반사가 일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빛은 한정적입니다. 딱 맞는 반사 각도를 이루는 빛만 저희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주광빛이 굉장히 적은 영역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정반사에서는 선택받은 빛만 저희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 저희 눈에 맞닿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빛 부분이죠.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보시면 저희 눈에 맞닿게 되는 이 빛 부분은 여기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선택받은 빛을 제외하고 이쪽 부분, 이 부분은 저희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를 제외하고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어서 이 부분은 저희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어둠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남반사와 정반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. 다음으로 정반사 개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. 정반사 개체는 크게 금속과 유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. 금속과 유리의 차이로서는 바로 빛이 투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구분됩니다. 따라서 금속 재질을 보았을 때는 오직 반사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리 재질에서는 빛이 투과가 같이 일어나고 있죠. 그래서 빛의 투과에 의해서 그림자 부분이 밝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았고요. 다양한 응용 예시들을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정반사, 유리와 금속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. 옆에 남반사와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해볼게요. 이 남반사와 이 정반사, 금속, 유리 같은 재질은 딱 보았을 때 먹의 위치의 차이가 있죠. 이 남반사 같은 경우에는 먹이 아래쪽에 분포해 있게 되고 금속과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주광빛에 의해서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부분, 이 부분, 그러니까 먹이
앞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금속과 유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이 금속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속은 반사만이 이루어지는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유리는 이 빛의 투과가 같이 일어나는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리가 조금 더 까다로운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빛의 투과에 의해서 빛의 산란과 굴절이 같이 일어나는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유리 재질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요. 이 유리는 투과와 반사가 같이 일어나는 재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을 표현할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자신이 투과를 표현해 볼 것인지 아니면 반사되는 유리를 그려볼 것인지를 선택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. 그러려면 이 투과가 언제 일어나는지, 반사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. 한번 이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한번 유리로 된 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. 그리고 이 바깥 부분은 저희가 살고 있는 밖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투과가 일어나는 조건으로는 저희가 주광빛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밖에서 여기에 뭔가 형광등이라던가 빛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 빛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이 빛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. 저희는 빛에 의해서 형태를 인식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런 동일한 빛의 양의 조건을 채우셔야 이렇게 투과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런 조건이 채워지지 않고 이 안쪽에 빛이 없는 상태, 즉 암흑의 상태라고 생각해 봅시다. 그랬을 때는 이 안쪽에서 빛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주광빛이 저희 눈에 반사되어 닿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유리의 표면에 이 밖의 빛이 반사돼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조건을 생각하셔서 나는 어떨 때 이 상황에서 무엇을 표현할 것인지, 투과된 유리를 표현할 것인지, 반사된 유리를 표현할 것인지를 선택하셔서 똑똑하게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. 이 첫 번째 유리 같은 경우에는 곡률이 없는 일반적인 유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개체를 확인하실 때는 이 주광과 반사광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. 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투과랑 반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유리 부분의 주광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. 이 주광 부분이라고 한다면 반사되고 있는 주광 부분, 이렇게 넓은 영역에 포함이 되겠죠. 이 모든 영역이 같은 반사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눈에 동일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 두 번째 도형이라고 한다면 곡률이 조금 더 있는 도형이죠.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주광이 어디인지, 주광이 어디서 반사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봅시다.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부분에 가장 넓게 이렇게 주광 부분이 반사되고 있고요. 주광 부분이 저희 눈에 이렇게 반사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주광 부분 이외에 저희 눈의 반사 각도가 맞지 않는 이 부분은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밑에 부분은 빛의 투과를 의해서 이렇게 밝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 부분도 주광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요. 주광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되겠죠. 이 부분에 넓게 빛이 반사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눈에 이렇게 반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부분도
이 반사각도가 맞지 않는 이 부분이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있고 이 부분에서 빛이 투과가 일어나면서 밝아지고 있다.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구 부분인데요. 이 구는 기본적인 도형이니까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도 주광빛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. 이 부분,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이 부분이 주광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 눈과 반사각도가 맞지 않는 이 부분에서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동일하게 이쪽으로 갈수록 빛의 투과에 의해서 점점 밝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 그림자가 반사되어 이쪽에 맺히고 있다, 굴절되어 맺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금속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 금속 부분은 유리와 다르게 반사가 일어나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도 주광과 반사광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부분에서 주광빛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. 주광빛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되겠죠? 이 부분. 이렇게 하얗게 밝게 빛나고 있는 이 부분이 주광빛이 되겠고요. 그리고 이 부분. 바닥에 맺히면서 반사되고 있는 이 반사광에 의해서 맺히고 있는 이 부분이 반사광이 되겠죠. 이 반대편에 있는 물건들이 반사되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곡률이 나타나 있는 이 도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 부분도 주광과 반사광을 나누어서 보시는 것이 편한데요. 여기에서 주광빛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주광빛이라고 한다면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. 이 부분에서 반사각도가 저희 눈에 닿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반사광으로서 이 반대편에 있는 이 물건들이 이 부분에 맺히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이 세 번째 도형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. 이쯤 되면 조금 체계가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부분에서도 주광빛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이 바로 주광빛이 되겠죠? 저희 눈과 반사각도가 맞고 있는 이 부분, 이 주광빛이 반사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쪽 부분이 반사광에 의해서 이 바닥 빛이 반사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구 부분, 기본적인 도형이니까 이 구 도형은 특히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도 주광빛을 먼저 찾아보고요. 그리고 이 부분, 이 주광빛의 이외 부분은 저희 눈과 반사각도가 맞지 않는 부분, 이렇게 곡률에 의해서 이 부분만 저희 눈에 들어오고 이 이외의 부분은 반사각도가 맞지 않는 부분이겠죠. 때문에 이 부분부터 급격하게 어두워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반대편, 이 밝아지고 있는 이 부분은 반사광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그러니까 바닥 부분이 반사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유리와 금속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. 이쯤 되니 조금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요. 이 다음으로 재질별 실습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